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추석 체크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파파원님, 5417님, 8955님, 미니제리님, 그리고 머리 큰 남편님, 고래사냥 7474님, 우리 다 단골 손님들이시죠? 자, 제 옆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의 남자 김영대입니다. 네, 이분이 오시면 주말도 함께 옵니다. 저희가 제일 사랑하는 패널.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보죠? 컨텐츠 왜 이렇게 세지고 있나? 그러니까요. 요즘에 TV 보면요. 웬만하면은 다 없애버리거나 막 이식을 해서 뇌를 바꾸거나 잘라버리고 아니면은 막 좀비도 굉장히 무섭고 마라탕 맛 그런 콘텐츠가 그러니까. 되게 많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독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자르고 찍고 막 그 트로피 같은 걸로 막 찍어서 무서워요. 죽이고. 네. 예. 그러니까 가장 사실은 근본적인 뭐 굳이 하나를 얘기하자면 시청률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은 어쨌든 주목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경쟁 구도가 되잖아요. 네가 이 정도 했어? 네가 이만큼 잘랐어? 나는 더 잘라줄게.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요. 뭐 여기까지 벗었어? 그럼 우리는 더 벗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선혈이 낭자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독하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친구 사이에 이게 아니면은 천륜을 저버리거나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양해졌고 이런 드라마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은 이게 저 수위 높은 장면을 위해서 그 순간의 스토리가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거 하나를 위해 그렇죠. 달려온다? 굳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보통 드라마 같은 경우는 시즌 오프닝 첫 회 때 보통 이런 게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시즌이 새로 바뀌게 되면은 두 번째 시즌에 뭐 첫 에피소드 보통 이런 게 많은데 이게 역사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은 사실은 케이블 TV의 등장 그리고 드라마 전문 채널의 등장과 사실은 맞닿아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 이게 드라마라는 게 우리가 미국이 보통 원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예전에 드라마는 보통 소프 오페라라 그래갖고 우리로 굳이 비교하자면 막장 드라마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소프 오페라라는 게 비누 그렇죠. 하고 오페라. 네. 그 어떤 조합이에요, 그 단어? 그러니까 이제 비누라는 게 이제 일상용품, 가정용품 이러니까 좀 가볍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사실은 원래 미국의 드라마라는 게 그런 걸 의미했었어요. 그러니까 일일 연속극 같은 거, 뭐 무겁지 않고 네. 내용도 지금도 저 멕시코 드라마나 이런 것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 하면 갑자기 확 사람 얼굴 뭐라 그러죠? 이렇게 확대가 되고. 난 지금 놀라고 있어 할 때 줌이 그렇죠. 확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 이 표정. 빰빰빰빰 뭐 이런 소리 나면서 예. 근데 그런 거와 차별화되는 컨텐츠를 만들겠다라고 등장한 게 사실은 HBO 그리고 TNT 같은 TV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경쟁적으로 이런 수위가 높은 드라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실 만한 게 섹스 앤 더 시티, 예, 그리고 소프라노스 같은 드라마가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들이 내용도 사실은 재밌고 유명하지만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양념처럼 들어가는 뭐 러브씬이라든지 네. 살인하는 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드라마를 굉장히 좀 돋보이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 MSG가 생각해보니까 그 섹스 앤 더 시티 그 드라마에서도 불륜 그리고 무슨 뭐 배드씬 이런 게 굉장히 수위 높은 게 많이 나와서 맞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OTT 시장이 성장하는 것,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이런 데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게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게 양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저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리얼리즘이라든지 좀 장르 드라마로서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비물이면 좀 더 아무래도 좀 선혈이 낭자해야 될 것 같고 좀 뭐랄까요 이런 러브 코미디 같은 것들은 뭔가 그런 야한 장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 드라마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MSG를 안 치면 그렇죠. 이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시대가 됐다. 그렇죠. 그리고 OTT 시대에선 이게 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아무 경계 없이 해외 드라마를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드라마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기는 저 정도까지 묘사를 하는데 우리 게임 오브 스론 그 왕좌의 게임을 보면은 저 정도까지 뭐 죽이고 네. 뭐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안 하지 하면서 이게 뭔가 하나의 작품성의 근거로 삼아지는 이런 누가 더 문제가 독하냐. 그렇죠. 과거에는 그 누가 더 독한가의 경쟁이 국내 채널끼리의 경쟁이었는데 이제는 해외 채널도 누가 더 독한지 경쟁하다 보니
그러면 이제 김치 싸대기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진짜 뭔가 더 화끈해야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국면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OTT를 즐기는 시간 자체가 늘어나요. 그리고 사실은 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층들도 이 19금 드라마를 보는 수 있는 뭐랄까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 걱정인 게 이게 애들끼리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온라인 학습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OTT 시장에서 독한 콘텐츠를 원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 완벽하게 격리되는 시장이 아닌데다가 세상이 또 그렇게 배신, 배반, 복수만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왜곡된 세계관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꼰대 같나요? 아니요. 꼰대 같은 게 아니라 그런데 실제 그래요. 이 수위 조절을 그러니까 우리가 콘텐츠를 산업의 관점으로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니까 맞아요.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예술이기 때문에 이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이걸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실 이게 영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네. 요새는 음악도 무조건 자극적인 가사가 들어가서 대부분의 우리가 팝송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예전에는 건전한 곡들이 많고 네. 나머지는 이렇게 랩이라든지 락 같은데 좀 19금 컨텐츠가 많았는데 옛날에 Heal the World 이런 거 세상을 치유합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는 웬만한 팝송에 다 19 그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어쨌든 만드는 사람의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문화예술계에서 약간 한 번쯤은 고려해봐 줘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했듯이 이게 진짜 작품을 위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게 무슨 뭐 노출 경쟁, 진짜 뭐 수위 경쟁, 뭐 피 색깔 경쟁 이런 건지 한번 생각을 그래요. 해봐야 돼요. 이게 산업과 예술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예술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분명히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